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이번 수능에는 강원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12,0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인데요. 강릉 지역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준호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20분쯤이니까 8시 10분까지인 입시 완료 시간까지 앞으로 5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입시 전 발열 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른 6시 반부터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코로나 수능인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입구에 가득했던 후배들의 응원 소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시험장의 수험생이 최대 24명만 입실합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강원 지역에선 병원 시험장 2곳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7곳이 마련됐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 51개 시험장에선 지난해보다 172명이 증가한 12,500여 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합니다. 수능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부터 시작하고 오후 5시 40분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오늘은 예년에 비해 많이 춥진 않지만 매교시 시험이 끝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구 앞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작년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강원도에서는 9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행위 9건은 모두 4교시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7건은 필수 과목인 한국사와 탐구 영역 선택 과목 풀이 순서를 어기거나 동시에 풀어서 부정행위로 간주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됐지만 반드시 응시 원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선택한 영역의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50명대로 올라섰는데 철원에서는 음식점발 집단 감염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철원군청 공무원 2명이 확진되면서 군청 직원 500여 명이 하루 종일 선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철원에서는 지난 나흘에 걸쳐 확진자 44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워 서울 경기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주민이 확진된 이후 가족과 지인 위주로 확산세가 번졌습니다. 또 한 식당에서 영업주가 확진된 이후 이용자 전수검사 결과 1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영업주가 감염이 되다 보니까 서빙을 하면서 이제 또 환기도 잘 안 되고 음식점을 이제 갔다 온 사람들 감염이 된 거죠. 철원군 보건소는 역학조사 기준을 더 강화해 추가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활성화되던 지역 경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술 드신 분도 없고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11시만 되면 그냥 도시가 완전히 암흑이 돼버려요. 잇따른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됐던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개통식은 취소됐습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반인에게 주상절리길 잔도를 개방하고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회차당 300명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감염 경로를 대부분 찾아내 접촉자 격리를 마쳤다며 하루 이틀 내로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처럼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자 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강원도 확진자가 이전보다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는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은 더디기만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전후해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상 회복 이전 2주 동안
284명의 환자가 나왔지만 시행 이후 2주간 433명이 발생했습니다. 52%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60대 이상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시행 이전 55명이던 확진자가 11월 이후 1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이 자그마치 3배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돌파 감염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시행 이전 전체 확진자의 37%이던 돌파 감염자가 시행 이후 59%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돌파 감염자는 시행 이전보다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백신을 일찍 맞은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접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완전 접종은 80%를 막 넘어섰지만 추가 접종은 대상자의 5.8%에 불과합니다. 도내에 각종 위탁 의료기관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 좀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추가 접종 대상자들이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0대 이상 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중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위중증 환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 8명에서 시행 이후에는 9명으로 1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추가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의 아파트 청약이 원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벌써부터 거주자 우선 공급 몫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에 들어서는 첫 번째 아파트.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235세대의 청약이 1순위 단계에서 모두 마감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89대 1, 84제곱미터 A형의 경우 102대 2를 기록했습니다. 막연하게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1순위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꽤나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원주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첫 사례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이기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분양받아 시세 차익은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감당했던 상황.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원주에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을 도입했는데 초기 분양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거주 우선 공급 몫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을 하는 게 지역 경제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있을 것 같고요. 원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시의 거주자까지 좀 포함해야지 나중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던가 했을 때 나아가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용 택지까지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58명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314건, 9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50대 등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 원, 법인 50개 업체 33억 원,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에 5억 원, 법인 6개 업체에서 1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강원도는 은닉 재산 조사, 출국 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추진 중인 신호 설비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배차 간격에 비해 열차 운행 시간이 짧은 동해선 삼척 동해 구간의 특성상 신호 설비와 사고 방지 구간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가철도공단이 세부적으로 구간을 나누고 설비를 다량으로 설치하려 한다며 2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삼척 동해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신호 설비 개량 사업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당초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올해보다 6,304억 원이 증가한 8조 4,361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3,351억 원이 늘어난 3조 3,6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무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은 도의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육아 기본수당 인상, 도심 항공교통 시제기 개발과 일회성 낭비 예산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간 여행 안전권역 시행에 맞춰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싱가포르 여행업계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동계 시즌을 앞두고 한류와 웰니스를 주제로 싱가포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싱가포르 팸투어단은 어제 정선 아리랑 센터 방문과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 관람, 하이언 리조트의 스키 시설 등을 답사했고 오늘은 로미지안 가든 박물관과 곤드레 라떼와 곤드레 나물밥 등을 맛볼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말까지 의암리 신현교에서 의암 스카이워크 구간의 도로를 폐쇄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이 구간에서 낙석이 발생했다며 복구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폐쇄되지만 자전거 도로는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공사를 멈춰 일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운전자들에게 신현교에서 팔미 교차로 쪽으로 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릉시가 제13회 커피 축제를 앞두고 축제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축제 기간 동안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업소 26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제품 유통기한, 출입 명부 작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는 25일부터 대도 호부 관아와 연곡 소량기 캠핑장 등에서 백인 백미 바리스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펼쳐집니다. 모든 축제장은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친환경 축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자리를 옮긴 그림책센터가 어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책 센터는 원주의 그림책 사업을 주도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관과 함께 그림책 센터의 운영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그림책 포럼도 열립니다. 원주시는 그림책 사업 등을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 문학도시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설악산 임시선별검사소를 당초 14일까지만 운영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설악산 B지구 주차장에 컨테이너 5동과 몽골 텐트 8동 등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소를 설치해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품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설악산을 찾고 있어 이달 말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5일까지는 진단 검사 후 4시간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설악산 임시선별검사소 내 이동 검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